여러분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할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의학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올해로 87세이며 60년 이상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똑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본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걷기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걷기는 심혈관계와 혈액순환에 약간의 도움만 줄 뿐,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 뼈, 관절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이 노년에 스스로 서 있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약해진 다리, 줄어든 근육, 굽은 허리, 아픈 무릎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미끄러짐 한 번에도 몇 달 동안 누워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걷기만 하면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걷기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일으키는 노화 과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중 80%는 근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노인의 근감소증 발병률은 다양한 복합운동을 하는 노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제가 60년 동안 노년의학 분야에서 직접 목격해온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노년의 걷기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는 것은 마치 기둥 없이 벽만 세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주는 4가지 핵심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 즉 노화로 인해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제 환자 중에는 82세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는 걷기만 하셨지만 이 4가지 운동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오랫동안 그lok했던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 없이 바닥에 앉았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운동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특별한 장비 없이도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매일 30분씩 걷고 있어요. 혹은 하루에 10,000보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가 점점 굽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과 혈액순환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체는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의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며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 심하면 3배까지 빨라집니다. 이 현상을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점점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잃어간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나빠지면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김옥순 78세 할머니는 수년 동안 매일 1시간씩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인도에서 살짝 미끄러진 것뿐인데 엉덩이뼈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몇 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셨지만 약해진 근육 때문에 점점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있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은 바로 다리 근육과 코어, 중심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이 두 부위를 깊게 자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들고 균형 잡힌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걷기를 계속하되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4가지 핵심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2장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신체 기능 4가지가 있습니다. 근력, 균형 유지 능력,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입니다. 지금부터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근력 강화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노년기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걸이가 없는 단단한 의자에 앉습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90도로 굽힙니다.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거나 앞으로 굽게 뻗습니다. 체중을 발뒤꿈치로 실어 일어섭니다.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하루에 3세트, 세트당 10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운동은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인 일어서기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은 처음엔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고 점차 낮은 의자로 바꿔도 됩니다. 제 환자 중 82세 이춘식 어르신은 이 운동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워서 도움을 기다렸을 상황이었죠. 진료실에서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혼자 일어섰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에는 꼼짝도 못하고 구조를 요청했을 텐데 이젠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게 정말 자신감을 줬어요. 두 번째, 균형 유지 운동. 한 발로 서기. 두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과 다리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이나 튼튼한 가구 옆에 서서 필요할 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처음엔 5초부터 시작해 점차 30초까지 늘립니다. 다리를 바꿔 각 다리마다 3회씩 반복합니다. 균형 유지 능력은 걷기만으로는 향상시키기 어렵지만 낙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임상 경험상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노인은 넘어질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박영자 85세 할머니는 처음엔 한 발로 3초 이상 서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 꾸준히 연습한 결과 20초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고, 길에서 발을 헛디뎌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김 선생님, 제가 버스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뎠는데 안 넘어졌어요. 전에는 바로 주저앉았을 텐데 이번엔 잠깐 흔들리다가 균형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었는데 제가 네, 괜찮아요 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그때의 자부심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유연성 운동, 앉아서 상체 스트레칭하기. 세 번째 운동은 앉아서 상체를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감소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 범위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습니다. 양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온 뒤 왼쪽 방향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양쪽을 각각 3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척추와 어깨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목과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9세의 정민호 씨는 매일 이 스트레칭 동작을 실천한 후 오랫동안 지속되던 어깨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고 목을 돌릴 때의 불편함도 개선되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목 통증 없이 잠을 잤어요. 젊을 때 몸을 함부로 쓰면 결국 나이 들어 고생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스트레칭 운동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심폐지구력 운동, 제자리 걷기.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운동은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으로 날씨가 좋지 않거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큰 경우에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단한 의자 옆에 서서 필요할 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번갈아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30초 동안, 점차 5분까지 늘려갑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하루 3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또한 실제 보행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며 실외에서 걷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안에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3장 노년기 운동의 황금 규칙. 앞서 소개한 4가지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황금 규칙입니다. 1. 점진적 원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할 경우 근육과 관절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천천히 가볍게 시작하고 신체의 상태에 맞게 점차적으로 운동 빈도와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의 경우
하루 5회부터 시작하고 매주 1에서 2회씩 늘려 약 15회까지 도달하도록 하세요. 처음부터 20회를 하려고 하면 무릎에 큰 부담이 가고 쉽게 지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일관성의 원칙.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루 5분씩 운동하는 것이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낫다. 이상적인 빈도는 주 5일이며 최소한 주 3일은 유지해야 합니다. 저 역시 87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난 후와 잠자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하루라도 걸으면 몸이 무언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 안전 최우선 원칙.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운동 중 어지럽거나 날카로운 통증 또는 비정상적인 근육 긴장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세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벽이나 단단한 가구 근처에서 연습하여 필요할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한 발로 서는 균형 운동은 반드시 안전한 지지대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작은 넘어짐이라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올바른 호흡 원칙. 많은 사람들이 힘을 줄 때 숨을 참는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앉을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설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규칙적인 호흡은 혈중 산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운동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제4장. 노년기 운동의 놀라운 효과. 그렇다면 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된 그 놀라운 이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립 능력 향상.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물건 나르기 등 모든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것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의 환자들 중 다수는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한 후 화장실 가기, 옷 입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평균 약 40% 감소했습니다. 낙상 위험 감소 6개월 이상. 4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넘어질 위험이 67% 낮았습니다. 특히 한 발로 서기 균형 운동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환자 최광석 씨, 80세러 세니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매년 3, 4번씩 넘어졌지만 1년간 꾸준히 실천한 후에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료실로 찾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작년에는 넘어져서 응급실에 3번이나 갔는데 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요즘 왜 안 넘어지세요? 라며 농담까지 하더군요. 이제는 혼자 산책하는 것도 자신 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만성 통증 완화. 허리, 무릎, 어깨 등의 만성 통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서 허리 통증이 크게 개선됩니다. 제 환자 중 약 70%가 3개월 후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임미경 씨 84세를 심형 동안 만성요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후 진통제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허리 통증 없이 산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약을 훨씬 덜 먹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손녀와 함께 동물원에도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인지기능 향상. 신체 활동은 뇌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약 30% 낮았습니다. 82세의 박종훈 씨는 이 운동을 시작한 후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박종훈 씨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의 이름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는 오랜 친구를 만나 그의 자녀 이름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기분입니다. 삶의 만족도 향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이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덜 의지하게 되어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87세가 된 지금도 이 운동법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 5장. 운동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이 네 가지 운동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기.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운동의 강도나 종류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에 귀 기울이기.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근육의 가벼운 피로감은 정상적이지만 관절이나 뼈의 통증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 취하기. 하체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잡기 운동은 하루 걸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은 회복과 강화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수분 섭취하기.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탈수에 더 취약합니다. 제6장.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습관. 몸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운동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단순히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의 모든 습관, 식사, 수면,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최종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근육의 연료.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흡수와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하루 필요 단백질량을 20에서 30% 더 섭취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대신 세 끼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코기나 생선, 달걀, 두부, 우유 등을 조금씩 포함시키세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수면. 회복의 동반자.
근육은 운동 중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육은 휴식 중에 성장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밤늦게 자는 습관을 피하며 매일 6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이 필요하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적당합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신체의 회복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깊고 규칙적인 잠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제입니다. 세,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움직이기.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됩니다.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황금 운동입니다. TV를 볼 때 잠시 일어나 걸어 다니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전화할 때는 앉지 말고 서서 이야기하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한 번씩 팔을 쭉 뻗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저는 87세가 된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이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면 몇 달 만에 건강, 정신력, 그리고 유연성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 건강하고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노년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제7장.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5번만 일어서기, 한 발로 5초 서 있기, 하루에 몇 번 스트레칭하기. 작은 행동이지만 꾸준히 하면 몇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행운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4가지 운동은 단순하고 돈이 들지 않으며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약해질 것인가? 아니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